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5월이 됐고 여러분들 그 오리올 핵심 요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계속 지난 순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월달, 6월달을 잘 보내셔야죠. 그래서 잘 보내셔야지 문제풀이 때 이제 적응이 됩니다. 그래 문제풀이를 잘 넘겨야지 마무리가 이제 쉬워지고요. 오늘 여러분 요약집인데, 요약집은 뭐 제가 보니까 이도라고 그랬는데 그 색깔 이렇게 원래 요약집 같은 거는 되게 단색으로 나오는데 검정색으로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색으로 해서 돼 있고 편집도 제가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래서 요약집이 제가 타사에서 예전에 계속 한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요약집은 마음에 들고요. 내용 중에 일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4번이나 교정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역시 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중간에 또 개정된 게 하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약간 빠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완해서 다 하도록 하고, 또 추록도 정오표도 나눠드리도록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어떻게간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께 뭐 자신 있게 보내드릴 수 있고, 요거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5, 6월 과정 요거로 하고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도 요거 이제 요약집으로 참조해서 이제 계속 요약집으로 요약하고 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9, 10월 달 동영모의고사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때 문제 할 때도 요걸 요약집으로 참조 페이지 불러드리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가고, 시험장 당일날도 요약집을 요걸 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걸 들고 가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요거를 손때가 묻을 때까지 계속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준 그대로 거의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요것을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니까 잘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막 형광펜으로 줄 긋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다 굵은 굵은 글씨로 돼 있거나 밑줄이 거져 있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부분에 다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본인 스스로 그냥 함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줄 긋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만 잘하는데 뭐 별표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체크,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것들 체크 표시만 잘 하시면 되고, 줄은 함부로 막 긋지 말고, 줄은 형광펜 같은 거를 이렇게 진짜 핵심 포인트로 돼 있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5, 6월달 돌아갈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혼자서 막 줄 긋지 말고 요번 돌아갈 때는 그냥 중요 표시만 잘 하면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살짝 형광펜 중요한 부분이라고 돼 있는 거에 이렇게 살짝 한다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신중하게 하셨다가 다음에 7, 8월 달이나 9, 10월 달 할 때 이제 또 계속 돌아갈 때 그때 요약집을 보면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꾸 난 헷갈린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표시를 잘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마무리할 때 그렇게 진짜 헷갈리고 본인이 중요했던 것들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볼 수 있도록, 빠르게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오늘 73페이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니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되고 중요한 테마들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3, 4월 과정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우리 부동산세법이고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들, 이걸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하면서 중요 세금들 소개해드렸고, 또 출제 비중 막 말씀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3, 4월 과정에서는 1, 2월 과정에서는 어떤 또 수강생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중요 세금들을 소개해드리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는 다 들었다는 전제에서 이제 바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고드린 대로 조세 총론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우리 3, 4월 과정에서
지난주 그 전주에 양도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요약집으로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요번에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지금 5월달 처음 시작하면서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세 보고 이제 다시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맨 마지막에 보는 이유는 종부세 할 때 정도 되면 6월 말 정도 되면 파상 분위기로 가는데 6월 말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3, 4월 과정까지로 해가지고 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더 이상 뭐 배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일부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뭐 아직 조금 이제 제가 강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종부세는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데, 자, 양도소득세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대상 작년에 문제 나왔죠. 26회 나왔고 27회 안 나왔고 28회 무조건 나온다고 나왔고 29회에서는 어떤 간에 과세대상 또 양도소득세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의 개념과 유형 이것을 묶어서 29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온다. 또 그러면 뭐 그 문제 도와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고 여기서 나오면은 뭐 문제를 도와주는 문제고요. 근데 어떻게간에 그 묶어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보유기간 때문에 중요하죠.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달라지는데,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할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보고 양도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가 취득시기고 어느 때가 양도시기인지 판정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부분인데, 가끔씩 나오는 부분인데 몇 년에 한 번씩이요. 25회 시험 때 나왔고요.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25회 아니면 26회 나온다는데 25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26, 27, 28 건너뛰었고 29회나 30회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도 여러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세 문제 출제되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요번에 이제 이 계산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요약으로 머릿속에 잘 이제 정리하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세금 계산했으면 이제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가 있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느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요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시험에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출제될 것이고요. 73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 보고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먼저 01번 소득세 총설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요. 이제 드디어 목운동부터 있습니다. 자,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총설인데, 소득세는 자연 개인의 소득이라고 하셔야죠. 뭐 당연히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로 과세하고요. 수익세, 소득세는 그 실현된 그 소득, 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줄긋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 벌써부터. 진짜 막 읽기만 하면 줄긋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줄긋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장 하기 전에 막판 시험 두 달이 제일 중요하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한 열흘 그때 이제 전 과목 한 번씩 다 돌려 하루 한나절에 이걸 한번 세법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잡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한나절에 이거를 점심 오후까지는 점심 때까지는 이걸 한 번에 쫙 훑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 줄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포인트만 이렇게 눈으로 쫙 보면서 포인트만 눈에 찍으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줄긋지 마시고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소득세. 그래서 3번.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그죠? 부부 소득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부부도 자 각각 개인 단위로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실질 과세는 즉 나왔는데 우리 11월, 12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이 실질과세 원칙 있잖아요. 이 직접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실질과세 원칙을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실질과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강조드렸고, 먼저 귀속의 실질이요. 자, 실질 권리자하고 명의자가 있는데 그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실질 권리자와 그 다음에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자, 우리 귀속의 실질. 그래서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권리자,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기 때문에 세금, 납세 의무의 실질 귀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라?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하라. 이런 거.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요. 아유, 여러 번 우리가 봤습니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등록되지 않은 것도 토지나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대상이 되고, 또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현황부과 원칙이요. 자, 취득일이나 등록일 또는 과세기준일 또 양도일 이런 날 봤더니 공부상 현황과 실제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고요. 현황부과 원칙이고요. 오피스텔에 얘가 나왔는데 상업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생각하면 얘는 뭐야?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황부가 원칙입니다. 공부와 상관없이요. 자, 거래 내용의 실질이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를 한다. 자다 말고 남편이 부인 깨워가지고 뭐 3억에 사는 아파트인데 5억이 되는데 당신이니까 내 특별히 3억 2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그죠? 자, 부모 자식 간에 매매하고 그래도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줄 긋을 게 없었어요. 지금 73페이지는 그냥 당연히 지금 정도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가 넘어가야지. 자, 74페이지 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여러분들. 그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납세문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고, 또 소득세는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소득세는 이 끝나는 때 소득세를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납세문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고, 또 소득세는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9월 달에 파업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다만 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한 날, 사망일 전날,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바꾸면 전날 아니고 사망한 날. 또 고주자가 주소 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된다. 그럴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출국일 전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 2번도 줄 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보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넘어가면 되고, 2번 테마도.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타사에서도 수강생들, 이 요약집으로 이제, 우리 배움에서 출간한 요 요약집으로 제 카페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강 타사 수강생들도 요거를 다 막 구입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입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거를 어느 회사든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테마별로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테마는 뭐 예를 들어서 3번 테마 여기다가요 별표시를 여러분들이 하나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2개 하고 어떤 거 3개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별 표시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3번 테마 있죠? 그래서 테마별로 이제 중요도를 3번 테마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 중요 표시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번 테마는 여러분들이요. 별 표시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 큼지막하게 조그맣게 별사탕만큼 조그맣게 하지 말고 대타시 크게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테마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자주 출제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3번 테마 알고 있는지는 27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요거를 물어봤었습니다. 자, 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진대 3번 테마는 소득세 납세무자는 그 화살표 되어 있죠?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그 개인에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산 단체도 소득세법 규정을 개인으로 봐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어떤 간에 포함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이 개인을 나눕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무제한 납세무, 무슨 얘기냐면 자, 거주자는 납세무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는데 의의를 보시니까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든 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든 자,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판단은 주소 고소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국내 주소가 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고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요 거주자로 봅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그 소득세법에 보면 규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여태까지는 소득세 과세 기간이요. 이 과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과세 기간이면 소득세 과세 기간은 1과세 기간이 1년이니까 이 과세 기간은 그러면 2년이요. 2년의 기간 중에 이제 183일 이상 거소가 있었어야 돼요. 거소가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게 사실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 1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둔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우리 그 제외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좀 더 유치하는데 이렇게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주자의 기준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거주자의 기준을 강화하면은 거주자의 기준을 거주자의 기준을 넓게 이 사람도 거주자 되고 저 사람도 거주자. 웬만하면 재미동포도 만약에 거주자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주자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을 낼 수 있는 양도세도 그렇고 막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가급적이면 안 내고 이렇게 안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외국 동포들이 우리나라한테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주자의 판정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거주자가 웬만하면 좀 안 되도록 외국 동포들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둔자였는데 이게 1과세 기간으로 사실 바뀌었거든요. 요거는 뭐 소득세에 관한 뭐 좀 깊은 내용이라 그냥 취지만 한번 듣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세 기간을 말합니다. 하여튼 183일 이상 거소둔자입니다. 어떤 간에 적지는 않으셔도 되고 한번 듣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고요. 과세소득의 범위, 대상소득의 범위. 거주자다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셔야죠. 그래서 국내 주소나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또 국외소득까지도 모두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고 하고 다만 근데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요. 그냥 거주자 아니고 양도된 지 몇 년 이상? 5년 이상. 포인트로 딱 돼 있죠? 3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한 몇 번 나왔습니다. 3년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주소고소둔자에 한해서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4년 주소고소둔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들은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를 떠올리시라고 했죠. 팝가수 마돈나 비거주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무가 있지. 마돈나가 국외에서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지를 보시면 거주자다 그러면 거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다 그러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자, 근데 비거주자다 그러면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라고요? 주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표 아래에 화살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의 주소나 거소를 등기간의 학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자, 지난 우리에게 4월 달에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요 외국인 거주자를 누구로 예를 들었냐면 제가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에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외국인 미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자밀라하고 따루 좋아했었는데 따루를 제가 왜 좋아했다고 그랬습니까? 핀란드 출신이어가지고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핀란드 출신애하고 3년 동안 펜팔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고3 때 그 편지만 안 숨겨놨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는 지금 북유럽의 어느 소도시에서 금발 미녀와 그 다음에 그 금발의 애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을 건데, 그죠? 그럴 건데 괜히 말이야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꼬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없을 건데. 자, 어쨌간에 그 외국인 거주자요. 과세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원칙적으로 뭐 자밀라나 따루나 에바가 에바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저희 한국인이구나 빼고, 예를 들어서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하고 원칙적으로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소득이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그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04번 테마입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전환식이요. 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4번 테마는 또 편하게 보시면 돼요. 별표시 할 건 아니고요. 요거는 그 시험에서, 이제 요게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요게 근데 몇 년 전에 소득세법 통칙 내용이었다가 3년 전에 요게, 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유의있게 좀 보자는 건데요. 국내에, 자, 보세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 왼쪽을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에요. 국내에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뒀다? 그러면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 둔 때부터. 자,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걸 뻔하죠. 뭐.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다. 또는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주소는 그냥 주소를 둔 날부터.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비거주자 거주자로 전환되고요.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꾼다 뻔하지.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까 우리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니까, 자, 그거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면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고, 자, 거소는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꿀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뒤바꿔서 내겠죠?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시면,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고요. 2번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바꾼다. 이걸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뭘 빼겠습니까? 다음 날, 이걸 쏙 빼겠죠? 출국하는 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인트를 잘 눈여겨 보시고 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75페이지. 그 4번 테마하고 5번 테마는 지난 우리 기본서 할 때 강의 안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 요약집을 통해서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혹시나 하는 것들 핵심력 과정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75페이지 5번 테마도요. 별표시까지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여기 5번 테마에 대한 것들이 가끔씩 지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자, 봅니다. 소득세 납세무의 범위. 1번 공동소유 등의 경우입니다. 1번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의하는 경우에 그 지분 비례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를 진다.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박스 안에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합의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연대 납세를 진다.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연대납세면 있다 없다? 없고 각 고지사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고지사별로 납세금을 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 1번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2번에 관한 것이 이제 요번에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인데요. 의미는 같아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고유자가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함을 지는 거지 연대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바꾼다면 뻔하지 이걸 연대납세금이 있다고 바꾸겠죠? 연대납세금을 진다고? 연대납세금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속의 경우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금을 진다. 여러분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납세문은 소멸하지 않고 납세무자의 사망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내셔야 되는 소득세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그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럴 때 물론 여기는 제가 이제 법령에는 있지만 제가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해 놓은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그럴 때 상속인은요. 그러면 상속받은 게 없을 때는요. 부모님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긴 있지만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지 뭐 상속받은 재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 세금 낼 게 없는 거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자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인 법률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부모님이 재산도만큼 남겨놓으셨고 빚은 근데 더 크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한정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정승이라고 해서 상속받은 재산은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그 책임만 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요거 구분하여 돼 있는데 당연히 이거 포인트죠. 바꾼다면 여긴 뭘 바꾸겠습니까? 요 부분을 바꿀 수 있겠죠. 구분하여 자 이거 계산한다는데 이것을 바꾼다면 뻔하지 뭐 합산하여, 통합하여 또는 합산하여 이렇게 바꾸겠죠? 합산하여가 아니라 구분하여 자 계산합니다. 그래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자 구분해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상속인이 지게 되는데 상속인이 발생한 소득과 돌아가신 분의 소득 금액을 왜 합산해서 계산해요? 당연히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는데 그러니까 자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과 상속인의 소득 금액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당연한 게.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6번 테마입니다. 양도소득세 특징 및 소득세 과세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저기 한 거라 6번 테마는 뭐 꼭 별표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 정도 자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특징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뭐 국세고요. 또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죠.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그다음에 사업성 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 양도에 과세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을 가지고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은 뭐고요? 양도소득이고요.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합니다. 또 법에 열거된 대상만 과세합니다. 열거주의 과세하고 신고납부하고 세율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정되고요.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근데 물납은 어떻게 됐다? 폐지됐다는 거. 물납은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양도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소득세 과세 방식은 크게는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분리 과세 방식이라는 걸 생략했고요. 종합 과세 방식은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자 소득도 있고 또 사업 소득도 발생했고 근로 소득도 있고 그러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어떻게 한다?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계산해요? 아닙니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포함하여,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포함하여, 합산하여 이러면 또 틀립니다. 양도소득만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슬슬 워밍업이었고요. 자, 76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제 들어갑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별표시를 07번 테마 별표시를 2개 합니다. 07번 테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작년에 나와서 올해 뭐 출제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양도의 개념 유형과 묶어서 이제 나올 때 또 지문에 또 나올 수 있게 한두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당연히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6페이지 봅니다. 양도세 대상인데요. 예. 자,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건축물에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 엘리베이터,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그런 시설물도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물에는 근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 지방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물의 범위라고 하면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이렇게 건물과 그다음에 여기에 시설물 있죠.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을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건축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물이라고 하냐면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은 대상이 되는데 근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뭐라고 한다?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자, 그러면 보시면은요.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포함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되고요. 자, 편하게 한번 보고 가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기타 자산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특히 지상권, 전세권은요. 물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고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자,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자, 근데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X라고 딱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X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이요. 자,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장을 어떤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컴퓨터, 또 단골 손님 이런 시설과 함께 또 내가 읽어놓은 단골 손님, 그 당구장에 출입하는 그 손님들 내가 잘 관리하고 말상대해주고 당구도 같이 쳐주고 그래가지고 관리해놓은 그 단골 손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또 넘길 때 제가 지금 열거한 것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단골 손님, 그 다음에 컴퓨터,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점포임차권 같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점포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고 기타 소득세 대상이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이요. 자, 나중에 이제 비교도의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제 하겠지만 어업권이나 광업권은 취득세 대상은 되는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체 무체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 등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양가로 2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부동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 자, 그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그 예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는 또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상권권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이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그 아파트 완공되면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권리를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대상이 된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발행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데서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대상입니다.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예요. 근데 국민주택채권이라든가 국민주택채권이나 또 토지개발채권 같은 이런 것들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주니까 이런 것들은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듣는 채권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4번 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적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냥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X 해놓으시면 되는데, 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래서 어떤 자,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르는데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자, 어떤 세금이 문제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하기 전에, 즉 잔금 청산일 전에, 자, 취득시기 도래하기 전에 이걸 양도하는 권리, 이것도 대상이 된다는 것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자, 3번 기타 자산도 또 중요하죠. 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에요.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골프회원권, 뭐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명칭 불문하고. 또 가로 안의 내용이 작년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내포된 주식. 자, 포함 무슨 얘기냐? 자,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흔히 우리가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주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이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 친구가 있는데, 뻥으로 그렇다고 그랬죠? 진짜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좀 살래?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던 그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래서 주식을 보유함으로 그 회원처럼 그 회원권의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런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는 거 포함이고요. 다 이제 그 2번하고 3번은 반드시 다 중요 표시해놓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에요. 그래서 영업권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영업권은 아니고 어떤 것과 함께 사업용, 반드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뭐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화살표 보니까요. 이 영업권에는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이런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박스 안에 별 표시되어 있죠?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했을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과 4번은 우리 이제 기본서를 보면 자세하게 요건이 나와 있는데 길게 나와 있는데 특정한 법인 주식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이 특정 법인 주식, 기타 자산이 되는 특정 법인 주식은 요건이요. 자, 50%, 첫 번째 50%는 그냥 잘 듣기만 하셔도 돼요. 안 적어도. 50%는 어떤 거냐면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전체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법이네요. 이 법인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50%를 넘으니까 이런 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을 합쳤더니 얘네들이 50% 넘게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죠. 이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자가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양도했는데 3년 내 양도한 것이 전체에서 50% 넘게 양도된다. 그럴 때 그런 주식을 우리가 특정 법인 주식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산으로서. 그래서 요건을 보세요. 절 보세요. 그래서 특정 법인 주식의 요건은 시험 지문에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은 한 번 나온 적도 없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혹시라도 그냥 지문에 봤더니 이런 게 나오면 이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드는 주식이구나.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건이 어떤 거냐면 50, 50, 3년 내 50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어떤 특수업종이냐면 또 들어보세요. 어떤 특수업종이냐면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같은 거 영위하는 법이네요. 여러분 주로 부동산 관련 관광 레저 업종이네요. 그잖아요. 스키장, 골프장, 휴양, 콘도. 자, 부동산 관련 관광 레저 업종이다. 이런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요. 얼마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한 비율이 80%를 넘어요. 와우,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죠? 자, 그렇지. 스키장 법인이나 골프장 법인이나 휴양 콘도미니엄 법인에서 그 법인은 부동산 빼면 자산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법인은 하여튼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특정 법인 주식은 3년 내 50% 넘게 양도될 때 그 주식이 대상이 되는데, 자,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단 한 주를 매각해도 대상이 됩니다. 절 보세요. 자,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이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 요건은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제스처도 똑같이 에브리바디요. 자,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 어떻게 외운다?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요. 안 하는 분들은 아이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이런 것들이 딱 몸에 딱 배어 있어야지. 우리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배웠던 뭐 그 지식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봤던 책이 내용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배웠던 지식들이 난다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쇼킹한 거나 생각나지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배웠던 수영, 어렸을 때 배웠던 자전거 타기 이런 거는 20년 만에 30년 만에 자전거 딱 주면은 그냥 한 번도 그동안 안 타봤어도 바로 딱 가다 보면 오 하다가 그냥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몸으로 배운 지식은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똑같아요. 암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과 연상해서 또 몸으로 소리 내면서 아니면 뭐 하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어떤 지명과 연관지어서 뭔가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면 그것만 딱 봐도 어떤 지명만 딱 봐도 그게 생각나고 뭐가 딱 생각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툭툭 튀어나오려면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 아니고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중요한 것 마냥 몇 번 하게 되잖아요. 자, 다시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 주식 두 가지 요건 어떻게 된다?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입니다.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금방 봤던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거 해당되는 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요. 양가로 1번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가 양도하든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본서 보면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이거 착 줄여놓은 거예요. 자,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 거래할 때 이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주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의 요건이 기본서에는 나와 있어요. 대주주의 요건이 기본서에 쫙 나와 있는데 법령이 쫙 나와 있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대주주의 요건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법은 한두 문제씩 가끔가다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깊은 내용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법 1차 과목이고 40문제 나오면 샅샅이 해야지. 아이고 상대평가다? 그럼 샅샅이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세법. 그러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그래서 대주 요건까지 물으셔도 되고, 하여튼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한 주식 대상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가요. 대주가 아니네요.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들 소액주주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양도소득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내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파생상품이요.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자, 이와 유사한 장내 파생상품, 그래서 금융상품도 파생상품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 반드시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상품. 자, 특히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기타라산은 자세한 내용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양도의 개념 및 유형입니다. 별표시를 3개를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양도가 뭐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8번 테마 별표 3개고, 잠시 쉬었다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